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할 말 못하고 끙끙대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좀 살아본 언니 오빠의 인생 참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심리대화 자기개발 전문가인 MC 오수영입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칼에 베인 상처는 사라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말로 인해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마음 상하지 않고 올바로 소통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직접 나섰습니다. 내 마음도 지키고 상대의 마음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맞춤 처방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대화하면 누구나 쉽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웬만한 방송인들보다 더 방송을 많이 하시고 더 바쁜 변호사님이세요. 변호할 땐 냉철하지만 평소엔 동글동글 친근한 이웃 오빠 같은 분, 좀 살아본 우리들의 귀여운 오빠. 네,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시사쇼의 MC이기도 한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아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또 잠시 뒤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듀싱을 해주시는 우리 녹음실의 이승재 PD님 감사합니다. 이승재 PD님은요, 위대한 탄생, 불후의 명곡 음악 믹싱을 마스터링한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님이신데요. 드라마 굿닥터, 커피 프린스 등의 OST에도 참여한 실력파의 프로듀싱을 담당해 주시는 PD님이십니다. 자, 좀 살아본 언니 오빠의 인생 참견은요, 셀프 축가로 사랑받는 우리 녹음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음악 감독님께 계시는 우리 PD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 대한민국 최강 동안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예, 네. 변호사님도 보셨지만 어떠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나요? 네, 우리 지금 PD님이 살짝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대 동안 최강 동안 기분 나빠요. 예, 방부제 네, 외모를 방부제, 네. 갖고 있으신 우리 PD님이 프로듀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본 써주신 분은 지금 우리 신보영 작가님이신데요. 신보영 작가님은 SBS 라디오 WS501의 영스트리트, 이봉원 박미선의 와와쇼, TBS 라디오 이홍열의 라디오쇼, 그리고 김한석의 라디오킹 등을 집필하신 라디오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챙길 분들 다 챙겼으니까요. 이제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뭐 변호사로도 유명하시지만 방송인으로 정말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예. 방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는 우리 변호사님을 방송 천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채널 틀면 나온다고 방송 수도꼭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니, 네. 전현무 씨에 이어서 우리 지금 박 변호사님이 아마 뭐 채널을 거의 지금 종편부터 공중파까지 안 하는 프로가 없으시죠? 네, 뭐 전현무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방송 천재는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네. 이렇게 사투리 억양이 있고 그러면 방송 나오기 어려웠었는데 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많이 불러주기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잘해서가 아니고요. 네. 나 시대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님이 원체 좀 유쾌하고 밝으신 분이라 네.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사람들을 만나는 네. 일을 좋아하시죠? 사실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방송도 어쩌면 사람 만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들고, 뭐 PD라든지 네. 같이 출연한 사람이라든지 작가님이라든지 만나잖아요. 그것도 즐겁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하루에 한 3차례 정도 사람 그러니까 점심 식사, 네. 저녁 식사, 네. 저녁 식사 이후에 술자리.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전화기 한 7-8천 명 정도. 대단하신데요, 정말. 있습니다. 예, 네. 7-8천 명 정도면은 거의 뭐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거의 뭐, 예, 거기 근데 이제 저장돼 있는 그렇죠. 분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뭐 텐데요. 구속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 연락하기는 좀 어렵죠. 네. 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분과 소통이 좀 제일 힘드세요? 네, 저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조금 속이는 사람이 가장 네. 힘든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 네.
재판 끝날 때까지 저를 속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제가 그 사람을 몰랐는 게 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범죄 저지른 사람들 거짓말이 입에 배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띄면 숨만 쉬어도 그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그러다 보니 직업병이 뭐냐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 하지 않느냐 네. 그걸 항상 살펴봐요. 그래서 싫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그 의뢰인 되시는 분이 이제 변호사님께는 이제 사실을 다 털어놓아야 그래야 되죠. 예, 그래야 이제 잘 변호가 될 텐데. 변호사도 그렇죠. 속여요. 변호사도 네. 속여가지고 돈도 떼어먹고 변호사 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정말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관계 속에서 네. 아니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말은 살면서 정말 하기 싫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네. 뭔가 이렇게 해달라, 밥 사달라 네.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에만 틀면 나오더라. 네가 밥 사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부탁하는 말이 좀 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사 직업이니까 필요하다면 부탁도 네.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뭔가 부탁하는 것도 잘 못하고 실제로 제 일이라면 네. 뭔가 누구한테 혼내는 것도 잘 못해요. 예. 최근에도 우리 집 윗집에 물이 새가지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찾아가 줘야 되는데 네.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면 네.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못하냐고. 아내가 말 더 잘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사실 이제 세상 좋으신 분이신데 이제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경우에는 어떠세요? 좀 오해를 사거나 누군가와 좀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해 사는 게 사투리 억양 이런 거 말투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대구나 저 지방에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네. 서울에 와서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대구 사투리가 좀 세죠? 좀 세죠. 네. 예컨대 택시 타고 가다가 어디 가요? 거기 안 갑니까? 이거 그냥 가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그분 택시 기사님이 화를 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이게 사실 이거는 말투나 억양이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데 달리 전달돼서 의도치 않게 상대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그래서 멀어진 경우 사실 있어요. 약간 항상 저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투 때문에 항상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 이제 그게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의외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시군요.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제 말로 좀 상처를 주거나 내가 좀 이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많지는 않아요. 말 자체가 뭐 제가 좀 순한 편이기도 하고 뭐 억양 그런 거 세상 빼고는 순하신 분이시죠.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별로 본 적은 없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잘 모르겠고 제가 상처를 뭐 제가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스스로 피곤하긴 한데 스스로 결론을 내면 되게 그 사람 이해가 되니까 좀 편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님을 이제 모 방송에 만났었죠? 네네 MBN 황금알에서 황금알에서 얘기가 됩니다. 황금알, 황금알에서 이제 뵀었는데 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원체 좀 약간 이게 전문직이시기도 하고 약간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겠다 사적인 자리에서 세상 사람이 좋습니다. 변호사 세상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거 띄면 변호사인지 몰라 개그맨인 줄 알아요. 혹자는 또 우리 이제 박 변호사님을 개변이라고 개그맨 변호사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요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으면서 소통하고 싶은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직접 받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좀 살아본 언니 오빠의 인생 참견 여러분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 취준생으로 머물러 있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에는 어느 정도 문제없이 합격을 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면접인 것 같아요. 면접을 볼 기회가 꽤나 많았었는데 제 딴에는 준비도 참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건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 외모는 그냥 평범한 편인데 낯을 좀 심하게 가리는 데다가 발 주변이 좀 없는 편입니다. 약간 자신감이 없는 편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에서 뭔가 보여지는 그 다소 약한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접에서 첫인상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예, 우리 취준생 분들의 고민. 예, 다 아마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준생의 첫인상 고민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취업이 보인다라는 취업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워낙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첫인상 좋다는 말을 워낙 많이들 들으실 텐데, 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제 변호사님만의 좀 첫인상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소? 그렇습니다. 예. 아유. 미소인데 이 미소가 썩은 미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만한 미소 안 되고요. 네. 너무 호탕한 미소도 안 되고요. 오. 계속 하하하하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네. 진정성 없는 미소. 그러니까 네. 그 은근한 미소, 음. 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 미소를 좀 하는 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마음에 든다. 인상이 좋다. 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저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뵀을 때 정말 그야말로 그 강원도 1급수, 1급 청정미소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세상 가식 없는 미소. 가성 같은, 감사합니다. 예, 네.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호감호감 하는 게 이게 미소가 아주 그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어떤 분들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실까요? 일단은 면접 가면요, 대부분 면접 온 사람이 복장 같은 거는 네. 잘해옵니다. 네네. 뭐 머리도 해올 거고요. 네. 옷도 집에 있는 최고로 좋은 거 입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성형수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결국은 이제 말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 자신감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너무 틀에 박힌 답이긴 네. 한데, 그 자신감이 건방진 자신감이 아니고 네.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는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을 면접관이라면 가장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 이제 명심하시고요. 사실 이제 그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것이 아주 좀 구태의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말끝을 흐리거나 네. 아니면 뭐 질문했을 때 네. 막 그냥 주저리 얘기하면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짧고 강인하게 너무 강인하게 네.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군대처럼 하면 또 그것도 네. 안 되고 네. 아주 뒤끝을 정확하게 하는데 네. 그 전달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아유, 맞습니다. 아니, 사실 첫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첫인상이라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이제 말하는 사람한테 좀 호감이 갈까요? 뭐 면접에서 네. 유머러스한 거는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유머러스보다 네. 쾌활한 모습은 좋은 것 같은데. 유쾌한 모습. 유쾌한 네. 모습이어야 되지. 네. 와가지고 어이구 뭐 우리 면접관님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개그 쳐서도 네. 안 되고요. 거기서는. 네. 아주 유쾌한 모습을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뭐 네. 이런 정도 쾌활한 모습은 보일 수 있는데 네.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서 답변할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을 앞에 던져놓고 오. 면접관의 어떤 인상을 보면서 네. 만약 그분들이 지루해 한다 싶으면 이 부연 설명은 줄일 네. 수 있는 오. 하다가 두세 개의 논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네. 한 개 정도 얘기했는데 고개 숙이는 사람이 보인다. 네. 그럼 거기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정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루해요.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이 회사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요.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학교는 어디 가고요. 이러면 지루하다. 듣고 싶은 벌써부터.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뭐가 줘서 왔는지를 듣고 싶은데 네. 그래서요 제가요 공대에 진학을 해가지고요 우울해지네, 취직을 우울해지네. 하려 근데요 고시도 해보고요 안 네.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근데 정확하게 뭐 우리 회사는 뭐 나의 꿈이었습니다. 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의 뭐 과학을 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했다. 정답을 얘기해놓고 뒤로 풀어가는 게 네. 오히려 더 좋은
대합법이 아닌가. 아,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실제 그 S사에 합격한 뭐 취준생, 삼성 아니에요? 괜찮다면서요?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그 실제로 그 입사 면접을 본 친구가 처음에 그 면접을 보자마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러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인, 와. 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겠다 이런 이제 포부로 얘기를 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이제 합격을 하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임원까지 이제 임원까지 갔어요? 예, 되셨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한 이 심리대화법 중에 이제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말을 할 때도 뭔가 이제 앞에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두 가지씩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나는 그 사람을 봤는데 참 사람 별로더라. 네. 또 왠지 좀 호감이 안 가더라. 참 있어요. 믿음이 안 가더라. 이런 느낌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백발백중 표정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 맞아요. 어떠세요? 표정 말투예요. 네. 표정이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고 네. 긍정적이지 않는 느낌이 들고 말투도 툭툭 내뱉고 진지하지 않고 네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습관을 잘못 든 사람들도 이래 사람 만나보다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표정 말투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표정과 말투가 이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컨텐츠만큼 그렇다고 너무 가식적으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또 안 돼요. 그거는 또 진정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절한 어떤 적절한 진정성. 네, 아 좋습니다. 자, 왜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인사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악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 어떤가요, 좋죠. 변호사님? 네,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여성이 먼저 악수를 요청하는 게 맞죠. 그런 받는 게 맞고 남자가 여성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경우는 좀 다소 결례일 가능성이 있죠. 네. 몰라 상급자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고 이제 남자끼리는 악수하는 게 되게 괜찮은 어떤 스킨십이기도 하고 악수를 한번 하면 좀 친해져요. 아,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악수를 또 하면서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참 잡고 또 이제 날씨 얘기하시고 한참 잡고 오늘 미팅할 얘기 뭐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정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 대단하세요. 세상 뵙는 분들마다 다 악수를 하시고 심지어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예능에서 한번 TV에서 뵀는데 어머님 아버님께도 그렇게 또 악수를 또 청하시더라고요. 정치 까예요. 정치인들이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사람마다 악수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악수합니다. 어쨌든 우리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긍정의 스킨십 방법이 이제 악수 효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너무 과한 거는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이제 금방 좀 친해질 수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같이 끄덕끄덕거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했지만 머리를 만지면 같이 만져줘도 돼요. 그리고 눈곱을 띄면 같이 떼어주고요. 왜냐하면 그 눈곱을 띄는 이유는 네가 눈곱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되게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러링이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러링 효과라고 그대로 하는 것도 몰라 무슨 너무 일부러 계속 따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 텀을 주면서 비슷한 행동 똑같이 말고 비슷한 행동으로 가면 그거 괜찮은 거 뭐냐면 밥도 그 사람이 먹으면 같이 이렇게 먹고 음료수도 들잖아요. 그 사람이 들면 같이 좀 들어주고. 그게 맞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 심리학에서도 이제 미러링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라포르가 잘 형성이 되기도 하죠. 자, 취준생님, 내 장점과 매력을 먼저 내세우기 잊지 마시고요. 먼저 내세우는 거. 먼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거는 지금은 먹히진 않을 것 같고 자신감 있게. 예전이었으니까 먹혔을 것 같습니다. 임원 됐잖아요. 지금은 그거 했다가는 나가라 그럽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좋습니다. 부디 이제 다음 면접에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꼭 바랄게요. 합격하이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6년 차쯤 됐고요.
일도 익숙한 상태고 보수도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고 회사 생활에 별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장이라는 사람과의 트러블입니다.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 건지 또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꼬였는지 사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성격은 일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그릇이 상당히 작아요. 또 일이 터지면 무조건 밑에 직원을 원망하고 가르치려 드는 성격입니다. 오해가 생기면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얘기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 얘기는 전혀 듣지를 않죠.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왜 맨날 몰랐대? 내가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 거야? 어이? 예, 일만 터지면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니 이런 언쟁 너무 싫어서 언젠가부터 과장님과의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일을 때려치지 않는 이상 매일 얼굴 보고 같이 일해야 하는데 갑자기 화해를 요청하는 것도 웃기고 답답합니다. 과장님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자, 회사에서 이제 상사인 그 과장님과의 트러블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그 직장 상사와 부딪히면 사실 회사 생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변호사님? 출근하기 네. 싫어요. 네. 아니죠. 변호사님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약간 관계가 틀어져서 뭐 힘들어진 적이 있으실까요? 있죠. 뭐 네. 많이 틀어져 가지고 뭐 안 볼 정도는 아닌데 네. 뭔가 오해일 수도 있고 네. 그 사람 보는 게 힘들고 이럴 때도 있고 네. 대화하기 싫고 네. 그런 관계는 분명히 있죠.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네. 아니,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네. 변호사님 경우는 어떠세요? 이제 화해를 하려면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야, 이거는 우리 네. 사연자분한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조금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 네네. 궁금한데요. 알코올. 술입니다. 알코올. 술입니다. 술. 술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참 안 되는 거를 해주게 되는 게 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친해질 수 있는 네네. 좀 어색한 사이도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술이지만 네. 관계가 약간 틀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그 방법도 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네. 술을 통해서 뭐 술을 단둘이 마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보겠죠. 네네. 다른 사람들을 껴서 아니면 같이 함께 더불어서 회식 같은 것들을 네네. 있을 때 옆에 가서 그래서 좀 술을 잔뜩 미긴 다음에 네. 미겨야 먹이는 됩니다. 게 아니고 미겨야 됩니다. 미기고요. 미긴 다음에 제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네. 또 그래서 오해된 것도 풀고 그러면 네.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나눌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제 오해가 있거나 이렇게 네. 좀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이제 좀 알코올이 좀 들어가서 네. 좀 머리가 좀 알딸딸해진 상태라 좀 이제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기 쉬운 것 같다는 술을 마시면 막 처음에는 소리를 질러요. 네. 난 진짜 서운했다고. 둘 다 서운했다고. 많이들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둘 다 악수하고 뭐 잘 지내지 하면서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그렇게 관계가 확 회복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있죠. 조금 무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앙금은 없어집니다. 최소한 제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이제 어제 싸웠는데 대뜸 뭐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목욕탕에 갔는데 온탕에 이제 처음 발을 딱 담그면 화들짝 놀랄 만큼 물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는데 조금 지나면 좀 아무렇지도 않게 되잖아요. 왜 또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음식 냄새가 이제 너무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진동하는 거지 싶은데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냄새에 이제 적응되죠. 적응되는 것처럼 너무 확 갑자기 다가가는 것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화해를 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술자리의 경우에 이제 같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우이고요.
어렵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둘이만 딱 가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제 둘이 또 예스를 하기도 좀 어렵고요. 상대방이. 둘이 뭐 술 마시러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일이 같이 껴서 사실 이제 뭐 술자리는 아니더라도 뭐 직장인 경우에는 예, 뭐 구내 식당 같은 그렇죠. 경우에 뭐 슬쩍 그냥 이제 예. 밥 한 들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판 들고 가서 예.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네.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예, 있고요. 슬쩍 그냥 혼잣말 하듯이 맛있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스리슬쩍 얘기를 꺼내보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 변호사님 경우는 어떠세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뭐 변호사님만의 특별한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이시니까 궁금하거든요. 쉽진 않아요. 제 적이 검사입니다. 아하, 아니면 쉽지 상대 않은 변호사 정적이네요. 예, 법정에서 절대로 굴복하지가 않지요. 네. 그래서 뭐 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업무상 반대에 위치한 사람인데 최소한 제가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직업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반박을 안 할 정도, 반박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네. 그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안 만드는 방법. 네. 사실 잘은 모르는데 저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뭐 세상 좋으신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뭐 유재석님을 대한민국 당군 일에 사람에게 하느님이라는 합성어를 붙인 분이 아마 유느님이죠. 그분이 네.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박 변호사님도 정말 세상 사람 좋으셔가지고 예. 마음이 약해서 적이 정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약해서. 예. 싫은 소리 잘 못하시고 직설을 못해 앞에서 뒷담화는 좀 해도 네. 직설을 못합니다. 뒤에 가서 저 사람 비판은 해도 네. 앞에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원수라 생각한다든지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그 저희 심리대화법에서도 네. 이런 법칙이 있는데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계가 나쁠수록 먼저 인사를 해라. 예, 이런 법칙이 있는데 사실 뭐 좀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러면은 사실 인사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사실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사실 뭐 사이가 좋아도 인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또 오죽하겠나 싶은데요.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슬쩍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인사하는 것도 인사는 목례 정도 하면 되는데 네네. 예컨대 같은 직장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네.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가업이 생겼을 때 네. 모든 다른 구성원들이 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다가 네. 예스를 한단 말입니다. 오. 그러면 슬쩍 본인도 예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양심 네네. 반한 걸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사안 많아요. 예스 해도 되고 노 해도 되고 네. 어떤 프로젝트 하다 보면 뭐 디자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큰 차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리슬쩍 약간 나는 너랑 하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난 너 편이다. 네, 네 편이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예. 한두 번일도 모르지만 몇 번 그래 되면 놀랍게도 지도 그런다 저한테.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다면 이게 앙금이 싹 없어지면서 아하. 평지가 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기술 중에 하나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사람한테 일부러 맞춰주는 척 예스를 해준다. 예.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